안녕하세요.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형 맥형입니다. 오늘은 정산서 관리하는 방법,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정산 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한 상권에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상권, 매일매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런 상권에서 12년 동안 생존했다는 거, 그리고 생존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양질의 이익을 얻으면서 가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니까 좋은 내용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놓치지 않고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2008년부터 현재까지 횟수로 12년차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버틴다라는 표현보다는 나름대로 양질의 이익을 얻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한 3번 정도의 매장 리뉴얼을 했어요. 재투자비가 당연히 들죠. 재투자비가 들기 때문에 당연히 목표 수익을 얻어야 되고, 그 목표 수익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안에 회수했을 때 남은 기간 동안에 벌어들이는 순수익 자체가 순이익이 되는 건데, 제가 이 자리를 권리금을 받고 팔지 않고 다른 자리로 옮겨가서 영업하지 않고 이 자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 2가지가, 첫 번째, 건물주 사장님이 너무 좋으세요. 이런 분은 믿고 내가 여기서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겠다, 쫓겨나지 않겠다, 매년 임대료를 막 찔끔찔끔 계속 올리지 않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터를 잡은 거고요. 그리고 2번째가 임대료가 이 트리플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평수에, 물론 2층과 3층 현재 사무실까지 4층 매장을 다 쓰고 있지만 주변의 상권에 비해 많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건물의 노후화도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있지만 들어가는 고정비 자체 임대료가 적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아서 다른 데 가서 하는 것보다 이 자리에 하는 게 훨씬 낫다 생각해서 지금 터를 잡고 12년 동안 하고 있고, 물론 들어왔을 때 12년 전만 해도 2층에 권리금을 1억 500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권리금 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거보다 못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권리금은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오래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3번의 리뉴얼을 했었어요. 이 매장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잘 되니까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유사 업종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처음에 많이 받았지만 이제 받지 않아요. 다음에는 내가 반격할 기회다, 뭐 그렇게 해서 스스로 브랜드를 하나씩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요즘에는 3년 4년이 지난 시점에 어떤 트렌드가 유행하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어떠한 아이템에 열광하는지, 고객 가치를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그걸 매장에 녹여 넣는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한 다음에 제가 매장에 세팅할 때 충분히 넣어줍니다. 외식업을 거의 20년 차 하고 있지만 수기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손으로 정산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품목을,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어림짐작해서 정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 돈이 남는지 어디서 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다음 달에는 똑같은 실수의 반복입니다. 그렇게 안주하다 보면은 경쟁에 치여서 결국엔 생존할 수 없어요, 외식 시장 자체가. 그래서 나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의 가장 기본이자 중심은 정산 관리가 있을 수 있다. 정산 관리가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산 관리를 하다 보면 내가 인건비의 로스가 얼마나 나는지, 재료비의 비율이 얼만큼 떨어지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보고, 또 매출을 올려서 내가 고정비를 어느 정도 낮추면 일정한 수익을 얼만큼 벌 수 있고, 또 얼만큼 벌었을 때 또 반면에 직원의 인건비든 아니면 임대료 인상 부분이든 여러 부분들을 계획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이곳에 롱타임롯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피자알볼로 회사와 저희 회사가 공동으로 합작해서 만든 브랜드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만들어서 세상 밖에 나와서 2018년 7월 29일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약 1년간 영업 중입니다. 어쨌든 음식에 가장 포인트를 줬고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제 맥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화두는 인건비를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최저시급이 계속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 자영업이 어려워지는 거 자체가 인건비가 정말 큰 한몫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적 측면을 도입하자 해가지고 저희는 셀프라는 형태의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물론 나이 든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얼마 전 골목식당에서 나왔던 백종원 씨 말처럼 모든 소비자들을 저는 다 만족시키려고 장사를 처음엔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30%, 20%, 10%의 소비자만 있어도 그 소비자가 열광하도록 집중해 줍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브랜드들이 더 오래가고 더 충성 고객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주 소비층은 20대, 30대 그리고 뭐 많으면 40대 가정주부까지 저희 이제 타겟층인데,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약도 많이 하시고 직접 전화도 많이 하셔가지고 7시 이전에는 뭐 예약이 가능하지만 7시 이후부터는 이제 예약이 안 되는 풀로 돌아가는 이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얼만큼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이 남고 그리고 다음 달은 어떠한 또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맥형이 만든 정산 내역서로 같이 고! 이게 이제 최근에 저희 롱타임로시 당산 본점의 손익분석표인데, 저희가 이제 이것도 수정 보완 해가지고 지금 이만큼까지 만들었고, 쭉 보면 데이터가 단순해 보이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떠한 지출 항목이 있는지를 또 보시는 게 중요하고, 대부분 수기로 작성을 하시다 보니까 문제점은 누락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지출 항목에. 지출을 하는 이유는, 지출 정산서 손익분석표를 정산하는 이유는 투자 대비 원금 회수율도 따져볼 필요도 있지만, 나아가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로스가 나는지를 체크해서 다음 달에 보완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재료비에서 로스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인건비가 너무 매출 대비해서 전월 대비해서 너무 높게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관리자들을 시상평가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손익분석표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2층, 3층 이제 매출이 나뉘어 있는데, 2층 같은 경우는 셀프로 이용하는 매장이고 3층은 주로 키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방이 3층에 있고 2층으로 주방까지 세팅하기에는 공간의 한계가 있어서 탄산수, 커피, 뭐 다양한 술들이 들어가는 29가지 셀프 맥주 저장고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주방을 세팅할 수 없었어요. 이게 43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맥주 구성을 좀 줄이기에는 좀 다소 소비자들이 만족도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주방을 위로 올리기로 과감히 결정을 하고, 위에는 또 단체석 위주로 세팅을 하고 했는데, 위에는 이제 셀프를 안 하고 저희가 서빙을 해드리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대부분 오시는 손님이 3층에 이제 자리가 없어서 앉게 되면은 2층에 내려와서 셀프로 이용을 하고 올라가세요. 그만큼 이제 저희 매장에 이 시스템 자체에 매료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음식의 만족도가 높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또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간다는 게 얼마나 크고 시장에서 롱런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매출액을 2층과 3층을 나눠서 했고, 주류 매출과 탄산수 매출을 별도로 저희는 표기해서 관리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표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로 그냥 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주류 매출을 따로 이렇게 표기하는 거는 전체 매출에 주류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 같은 경우 6대 4죠. 그러니까는 밥집이 아니고 술집이기 때문에 술이 당연히 많이 나가는데, 또 안주 또한 많이 나가는 매장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더 디벨롭을 해야 될지, 메뉴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류 매출을 따로 놓고서는 보고 있고요. 탄산수 같은 경우는 많은 소비자들이 저희가 이제 탄산수 시럽 원액을 5종류를 셀프바에서 서비스 공짜로 그냥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탄산수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 파악도 저희한테는 중요해서 이건 별도로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걸 매출 이익이라고 해요. 매출로만 발생된 이익. 매출 원가에는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식재료에 대한 품목이 다 이렇게 거래처부터 금액까지 그리고 비율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매출 이익이고, 매출 이익에서 판매와 관리비를 뺀 것이 영업 이익입니다. 여기까지만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영업 이익까지만 표시하시고 나머지 또 항목을 누락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영업 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주류회사에서 지원을 받는다던가 여러 가지 그 들어오는 비용이 있다면 영업 외 수익에 적고, 그리고 영업 외 비용, 예를 들어 마케팅 비용이나 기타 등등 뭐 시설 투자비 같은 것들을 뺀 나머지가 이제 경상 이익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부가세나 뭐 소득세, 그리고 뭐
감가상각비까지 뺀 것들을 당기 순이익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저희가 한 달 정산하고 이 1,700만 원이라는 수익이 나왔고, 저희가 이제 오토 매장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단은 인건 비율이 16% 정도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 여기서 주인이 직접 일한다 그러면은 내가 급여를 200만 원 책정하겠어. 인건 비율이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셀프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롱타임노시를 만들면서 강한 무기로 뭐 맛있는 음식, 뭐 재밌는 공간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노력도 했지만, 다양한 아이템을 하고 있으면서 수익률이 많이 저하된다라는 측면에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하고 임대료를 봤어요. 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자영업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부분이기도 한데,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시스템으로 접근 가능한 게 이제 주류 쪽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식도 하고 있지만 한식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거는 동선을 바꿔봤자 한계가 있고, 키오스크를 넣게 되면은 가격을 저렴하게 원하는 게 이제 고객 심리가 또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저렴하게 또 판매하느니 퀄리티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여러 가지의 갈등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운영상 주류 쪽에 아이템에 더 집중을 하게 된 건데, 인건비라는 측면에 이점이 있어서 저희는 인건비가 타 브랜드 다른 매장보다 10% 이상 절감이 되고 있고, 5,000을 팔았을 때 500, 6,000을 팔았을 때 600 정도의 순이익이 더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으로 저희는 해석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족도도 매우 높고요. 순이익이 많이 남았다 적게 남았다 보다 12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이 정도의 수익을 내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어려워질 때마다 고객이 어떤 것들을 원하고 하는 부분들을 다 체크하고 컨셉을 잡아서 이렇게 리뉴얼을 합니다. 리뉴얼을 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또 다시 동네 시장에서, 동네 상권에서 1등이 되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금 아이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 손익분석표를 한식, 고기, 치킨 이런 쪽에 다양한 장르의 이제 손익분석표를 좀 분석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단순하게 표기했지만 이렇게 보면은 전월과 꼭 비교할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제품, 저희가 이제 원가 계산도 했고 예상 매출도 구하는 것도 계산을 해봤고, 판매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또 원가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식자재 비율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두 달치의 평균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6월 달에는 35%가 안 나왔고 5월 달에는 40%가 넘었는데, 두 달치의 평균을 보면 한 37, 8% 정도의 원가가 나오고 있어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는 좀 전문가적 견해로 맥형과의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식자재비 너무 많이 나오네 이런 이제 소리 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뭐 예를 들어 저희가 37%, 38%의 코스트가 나오는데 너무 비싸다라는 이렇게 얘기하면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비싸다고 하면 저희 피자가 15,500원인데 단순히 17,500원, 18,500원 판매하면은 재료비 30%도 만들 수 있죠. 1등급 치즈를 2등급, 3등급으로 재료와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은 코스트를 낮출 수 있죠. 그러면 순이익으로 붙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순이익으로 붙는 게 아니라 고객 만족도가 떨어져서 고객이 찾아오지도 않고 소문내지도 않고 경쟁 점포가 생기면 그냥 쭉쭉쭉쭉 빨리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니까요. 프랜차이즈 사업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아니 어떠한 A 브랜드는 재료비가 30%밖에 안 되는데 B라는 브랜드는 33%밖에 안 되는데 롱타임노시는 왜 40%에 육박해요? 재료비가 너무 비싸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죠. 이제는 30%라는 곳에 가서 식사를 해보세요. 음식을 드셔보세요. 그곳의 가격을 보세요. 뭐 18,000원, 19,000원 하는데 요만큼 나올 수도 있고 맛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정확한 기준을 잡고 재료비를 비교해야 되고, 재료비는 어떻게 보면은 판매가, 판매 원가, 재료가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그거에 따른 판매 원가가, 재료 원가가 생기고, 그리고 그걸 얼마에 팔아야 될지 그게 이제 판매가가 생기는데, 여기에 이제 고객의 저항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만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일일이 다 이걸 입력을 하라고 만든 건 아니고, 밑에 시트를 보면 매출, 근무일지, 식자재 발주금, 현금 정산 부분이 나와요. 매출 부분에 이 매출을 2층과 3층을 저희가 이제 분리해서 하는데,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4,797만 5천원 2층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이 매출을 지워볼게요. 지워보면 손익분석표에도 지워집니다. 3층 매장도 지워보면 손익분석표에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여기에는 매출을 입력을 하면은 손익분석표는 눈으로 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무일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밤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GPS를 매장에다가 설치하고, 알바들은 어플을 깔아서
GPS 가까이 와서 출석 체크를 합니다. 하고 관리자는 들어가서 이 친구가 근무 시간과 퇴근 시간을 체크해 봅니다. 그리고 출근을 하면은 관리자의 메시지가 와요. 이 친구 출근했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전 매장 알밤으로 광고를 하고 있고요. 알밤이 협찬을 안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사용해서 만족했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뭐 만약에 기회가 돼서 협찬을 해주시면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되게 편리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9,900원 정도 내고 매장마다 사용을 하는데, 일단 알바와 저희와의 오해가 생기지 않는 거죠.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데이터를 엑셀로 쭉 빨아와 가지고 이렇게 기입이 돼요. 거기에 이제 알바비가 손익분석표에 파트타이머 금액에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알바비를 제가 지워 볼게요. 예를 들어 24만 원 이렇게 지워 보면 여기 이제 홀 알바가 다 금액이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196만 8천 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96만 8천 원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도 마찬가지로 직원을 지우면은 손익분석표에 직원의 금액이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자재 발주금도 다 일일이 그날 들어올 때마다 적습니다. 유통에 따라서 다른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적는데, 나산주류가 지금 1137만 원 썼는데 나산주류 1137만 원을 지우게 되면은 손익분석표에서 당연히 나산주류의 금액이 없어지는 거죠. 이쪽에 있는 시트만 입력을 하면 손익분석표는 눈으로 보고 다음 달 기획, 그리고 전달과 비교, 이 정도만 보면 되고요. 현금 정산 같은 경우도 지금 6월 달에 두 가지 항목에서 썼는데, 알바 회식 10만 원, 미래로마트에서 이제 급한 물건 14,050원 쓴 건데, 손익분석표에 노란색 항목, 이제 현금 지출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겁니다. 이건 식자재 금액에 그냥 녹여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여기도 미래로마트랑 뭐 알바 회식을 지우면 0원이잖아요. 자연적으로 여기도 0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도록 서식을 걸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보시면은 밑에 세금 부분이 나오는데, 세금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 따로 입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 5월 달에 1,300 남았어 라고 하기보다 종합소득세가 좀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조정료도 나갔기 때문에 5월 달은 순이익이 좀 많이 줄었고, 반면에 이제 6월 달은 세금 내는 게 없었기 때문에 좀 많이 늘었고, 근데 또 이달에 7월 달에 25일 날 부가세 납부합니다. 세금 냅니다. 세금 내면 이제 수익이 쭉쭉쭉 줄기 때문에 수익도 두 달치 평균의 합이 진정한 내 수익이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어요. 부가세랑 소득세 1년에 6번 내거든요. 소득세 2번, 부가세 4번. 예정고지와 확장고지를 합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이익이 나오는데, 정산서를 관리하고 수기로 하지 않고 이렇게 데이터로 관리를 하면은 조금 더 나은 다음 달을 여러분들이 피드백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데이터로 관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에 원가관리표와 예상 매출 분석표를 설명해드리고 따로 보내드렸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손익분석표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나만의 내 매장에 맞는 스타일로, 대신 중요한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매출액, 매출 원가, 판매와 관리비 뭐 이런 항목들을 상세하게 기입해서 표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서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와 관리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접근되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학습을 좀 시켜드리려고 하니까요.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 많이 이 채널로 좀 모아주세요. 그래야지 더 힘내서 열심히 맥형이 노하우를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나게 촬영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봐야지 더 신나게 촬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형, 맥형이었습니다. 안녕.